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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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울 패션 라디오 78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수입니다! 러브정입니다. 다시 해주세요. 러브정입니다. 이승준입니다. 홍사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윤수입니다. 야, 연말이에요.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말 분위기는 하나도 안 나긴 하지만 진짜 안 나요. 1도 안 나. 부들부들. 서로 그냥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죠? 우선 요즘에 어제 또 기쁜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일 있었죠? 저희 구독자가 드디어 12시입니다. 12시입니다. 어제 12시였대. 어제 중요하지 이거. 음소거를 안 해놨네요.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요, 저희가. 와, 진짜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10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5년을 했는데 이제 6년을 넘어가는데 1000명 만드는 유튜브는 1년도 안 됐잖아요. 3월부터 게 했으니까. 이렇게 힘드네. 그렇죠. 근데 진짜 그 사실 계속 1000명이 돼도 뭐 그냥 저희가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냥. 근데 어제는 좀 기뻤어요. 상당히 사람들도 막 축하를 해주고.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리액션이 없는 분인데 어. 어제 보니까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막 올리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스타도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챙겨보는 인스타그램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다 그냥 글이 길고? 넘어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서 걸러? 제 거를 보는 스타일인데 어제는 이제 여러 뭐 대 디자이너, 대 기업의 뭐 담당자, 개안이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막 축하드린다. 부자가 되는 거냐 뭐 이런 허언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도 바빴는데 그 사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네. 담비 같은 게. 진짜. 아니, 필립이 형, 서구 형은 저렇게 막 올리고 기뻐하는데 형은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내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신경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윤수 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존나 귀찮습니다. 올리는데 더-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제 썸네일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그 여러 가지의 설명 중에 거의 한 반 정도 지분은 윤수 씨한테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수많은 낚시들로 개인 계정 만들면 500만 가져가요. 이거 잘라갖고 이렇게 옮길 수 있구나. 드래그 해가지고. 아니 댓글을 미친 듯이 달면 되지. 썸네일 만들고 글 쓰는데 이게 다이제스트를 하려면 일단 보긴 봐야 봐야지.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치. 다 보는데 그래 되게 좀 귀찮긴 한데 아무튼 뭐 나라도 봐야지 뭐 아무튼. 나라도 봐야지라니. 1000명 안 보더라도. 자, 우리가 드디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명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 유명한 사람들 보면 막 100만 넘고 막 10, 뭐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20만 넘고. 하고 막 인도의 무슨 계정은 무슨 1억이야 무슨 팔로워가.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나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 이런 거 넘어가면은. 그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니까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구독자 1000명 됐다고 뭔가 감사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긴 없어요. 저희가 저 어제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참 성과가 없이 삶을 살다가 이런 소소한 성과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써 1010명이에요. 대박. 이제 1000명이 넘어가니까 기세에 올랐다. 가속도 붙는 건가요? 이 대기업 그 유튜버 대기업들 있잖아 막 100만 막 무슨 10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안 본다고 우리는 꼴랑 1010명이지만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 씨들아. 이거 욕을 왜? 마음이야 욕하지 좀 하지 말래요. 삐해야 된다고. 그냥 열어놓으라 그래 괜찮아. 자 안 그래서 됐다. 어찌 그 보내셨습니까? 의견 반대했어요. 너 저부터 할까요? 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물론 제가 하고 있었는데 뭔가 넘어간 느낌이 있었죠. 저는 좀 재밌는 거는 저희 텔레포트에서 이제 2021년 달력을 만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달력을 누가 삽니까? 근데 저희 달력은 좀 귀여워요. 그러니까 달력이 그 무슨 내가 며칠인지를 보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뭐 오브제 같은 목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쵸, 약간 포스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디자인했고. 원래 달력보다 휴일이 많나요?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다. 그 아이디어 되게 다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그거 좋은데? 내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그런 달력이 실제로 봤어요 저는. 전 세계 모든 휴일을 다 때려박은 달력이에요. 오, 검은 날보다 좋아. 빨간 날이 많은 오. 달력인 거예요.
좋다. 그거 좋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회사원들은 일단 잘리는 게 아주 그냥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 어디 가면 팔아요?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이제 지금 막 일 진행 중인데 확정 난 곳은 하이츠 스토어, 그리고 서먼 라이프, 그리고 NA 갤러리, 그리고 북워크. 북워크,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어디가 수수료가 제일 큽니까? 다 똑같겠죠? 뭘 수수료기 안 하고 그냥 입점했네? 수수료 이게 둘이 하는 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요. 50% 아니 그냥 제가 다 받는 거 아닌가요? 맞다. 드리는 거군요. 드려야죠. 북워크는 서구 형이 사진도 찍어줬어요. 그럼 100%네 그럼. 그러네. 좋겠다. 북워크는 수수료가 100%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희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그쵸. 직원이 많아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입점 계획하시는 분들 북워크는 수수료가 100%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텔레포트 인스타그램 계정 오셔가지고 그 AR 탭 눌러서 이렇게 딱 되면은 또 메시지가 떠요. 여기에다가? 네네. 그거 또 나중에 영상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뭘로 인식을 하는 거지? QR 같은 게 없잖아. 이 전체 이미지 자체를 그냥 인식할 수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래요? 네. 오 대박. 그러면 딱 들어가면은 막 포르노 같은 거 나오고 그러는 거야? 포르노가 나오니까 봐주세요. 좋은 기능이네. 네. 포르노가 나오는 달력 텔레포트에서 만들었습니다. 17,000원. 승주 씨네니까 그 포르노보다는 그 뽀로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 요 라임. 포르노가 나오는 잠깐만. 끔찍해. 걔 원래 반은 벗고 있지 않나요? 아니 다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볼만하겠습니다. 볼만하겠어. 그래서 그리고 그 저희 이제 텔레포트에 그 팀원들 중에서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어르신이 두 분 계신데 그 어르신들이랑 같이 일하던 분이 스푼 잉글리시라는 거를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슬픈 잉글리시? 아니 슬프지 않고 스푼 떠먹여주는 영어다. 스푼 잉글리시인데 그게 이름 뭐냐면 되게 잘 줬다. 괜찮죠. 그거 한 5년 됐어요. 근데 그러면 잘 못 지었네. 원래 마케팅을 안 하고 지인들만 이렇게 하던 건데 이제 마케팅 해보려고. 알겠어요. 이거 왜? 야나두 같진 않네. 야나드랑은 좀 다르지. 어쨌든 시원스쿨 같지도 않고. 저랑 이제 저를 데려다가 저를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하. 그 대신 제 성장기를 보여주는 그거를 유튜브로 다 찍겠다. 그래서 그거를 2번 했거든요 이미. 이승준이야말로 그 유명한 영계국어인데 이제 영어 먼저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말은 그 다음에 배우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영어부터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제 1스푼부터 5스푼까지 이제 0스푼부터 5스푼까지 점수가 있는데 2스푼 정도가 외국계에서 일하는 그 한국인인데 이제 이메일링이나 소통은 하는데 막 완전 네이티브처럼 하지 않는 게 2스푼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 5스푼. 저는 처음 딱 했는데 역시나 0.4스푼. 그럼 3, 4스푼은 뭐예요? 그거는 조금 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제가 궁금하지를 않아서 제가 0.4스푼인 게 충격적이야. 뭐 충격적인 것도 아닌데 충격적이야. 0.4가 있다는 게 놀랍다. 야. 0.4가 있다는 게. 그 저를 이렇게 해줬어요. 우선 명사가 없고, 동사가 없고 명사의 나열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헝그리 블랙버스트 잇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인데 0.4나 0.4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0.4 아니에요? 선생님들 시력이 아닙니다. 이거. 어쨌든 그걸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저는 들이대는 걸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드밴티지를 좀 어드밴티지를 줬는데 0.4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드밴티지가 0.3이야.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들이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한국은 영어도 뭔가 외워서 점수를 잘 받는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잖아요. 수능 시스템이니까. 토익 그렇죠? 토플도 사실 뭐 대화를 하는 게 있다고 해도 결국엔 외워서 뭐 족보를 외우고 막 그 점수를 그냥 그 스펙으로 쓰려고 보통은 많이 하니까 실제로는 영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하면서 일반인들은. 근데 그 들이댐이 왜 중요하냐면 살다 보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 영어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말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어릴 때부터 그 멘탈을 가지고 항상 리마인드 하거든요. 난 니네보다 한국말을 훨씬 잘한다. 근데 너네는 영어만 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왜냐면 한국말도 훨씬 내가 잘하고 기적의 논리네요. 기적의 논리다. 한국말도 훨씬 잘하는데 영어는 조금 그래도 소통은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네들보다 많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영어로 막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하는 외국인들은 보통 한 3개국어씩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페인어, 불어 뭐.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잔잔히 조지시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영어를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요새는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나는 너네 일단 영어로 얘기를 할 건데 나는 한국말은 진짜 잘해. 근데 영어는 너보다 좀 못하니까 너가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면 애들이 빵 터져요. 그럼 네가 더 낫네. 나는 한국말 못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머다. 그렇게 했을 때 뭐 별로 큰 문제 없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달라고 하기도 쉽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킴 존스랑 인터뷰할 때 영어로 했어요? 킴 존스랑 인터뷰는 안 했는데요. 근데 이 에피소드를 누구랑 얘기할 때 했냐면 누구였지? 딴 남자였네. 이거는 제레미 스캇이랑 얘기할 때. 제레미 스캇. 그렇게 얘기했어요. 킴 존스 인터뷰 안 했구나. 만났다고 그랬나? 만났죠. 만났을 땐 당연히 영어로 얘기하죠. 영어하기에 앞서서 우리말을 좀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주로 우리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말이 어렵죠, 되게. 저는 한국어 몇 스프니까요. 들이대는 거 감안해서 0.4. 들이대는 거 잘하니까 0.4. 오케이. 근데 스프링글리시 어쨌든 제가 해봤는데 되게 계속 하고 싶고 오랜만에 설레어서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네요. 오랜만에 설렌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듣네요 요즘에. 설레이는 사람들이 많은 계절이에요. 그 스프링글리시는 그러면은 뭐 어디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 DM이나 뭐 홈페이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청하시면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4, 5년 했으면 홈페이지는 있겠지 뭐.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분위기가 너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적당한 힙이라고 해야 되나? 집도 잘 꾸며놓고 그 집 안에서 막 외국 아무나랑 막 다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윤순애네. 뭔가 좀 그런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스프링글리시라는 영어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심심하신 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진짜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렵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 지금. 분위기면.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다 따로 두고 이제 예약 때처럼 하는데 옛날에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친구들 놀듯이 가서 그냥 안 되는 영어로 막 싸우는 느낌으로 섹스 이런. 그런 건 안 했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이성준의 한 주는 그래도 사연이 있어서 참 좋네요. 다행이네요. 풍성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풍성하죠. 형은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굉장히 다사다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 쉬었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올 연초 한 3월쯤에 제가 통역해 준다고 점집에 한번 따라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약했더니 12월 언제라서 뭐 그랬는데 이제 왔네요 12월이.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 거기 갔었어요. 근데 이 집이 가면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아내가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집이거든요. 보통 그냥 사람들 사는데 거실이 있고 뭐 안방에서 이제 전 보고 뭐 부엌에서 이제 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러는데 이 거실에 창문이 보통 있잖아요. 그 창문에 바로 앞에 집 사람 창문이 훤하게 바로 코앞에 보여요. 그 거실이 계속 이렇게 맞닿아 있는 네, 거? 거실끼리 맞닿아 있어요. 근데 둘 다 사람 사는 집은 아닌 듯 그 커튼 같은 게 없어가지고 앞에서 뭐 하는 둘 다 거 업장이고. 네, 그래 다 보이고 막 이러는 게 뭐 되게 해요, 일단은 그 사람은 뭐 TV 보면서 뭐 춤추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춤추고 있어요? 네. 맞은편에서? 구슬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네. 여긴 점집, 거긴 굿집. 굿튜브. 굿집. 아무튼 그랬는데 이 점 내용이 제가 예상했던 거 거의 일치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진짜 잘하긴 잘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차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충 갈 것 같은데 그게 맞나 안 맞나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보통. 그리고 또 이 점집을 좀 가는 거는 이제 처음이지만 여기저기서 사주도 뭐 이렇게 받아보기도 하고 이래서 대충 뭐 어떤 흐름이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긴 들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갔더니
물어보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축축축축 얘기해 주는 것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부합하고 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팍 찍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탁 대답해 주는 것도 놀랍지만 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무릎하기 너 남자지 이러면 뭐니 어떻게 알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아. 뭐 내용은 평이했는데 아무튼 그 날이 와서 갔다 결국은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네. 간다.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확실히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점으로 인생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이고 과학적이자 논리적인 방법 체계 위에서 이제 인생을 이제 얹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될 때 재미로 가야지. 재미로 시도하셔야지. 재미로가 중요합니다. 재미로 시도해야지 이걸로 인생을 씨발 어떻게 내가 프레딕트 해야지 이딴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그러면은 그 누구야 박근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웃기는 웃었는데 프레딕트가 뭐예요? 그 예측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0.4 남네요. 아 영어 단어로 해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진짜. 단어로만 나열하는 명사가 아니어가지고 프레딕트가. 아무튼 이런 점 같은 거는 재미로 보시면은 그러면은 재밌고 좋지. 그러면 저그 뭐야 그 여자친구들이라고 여자친구들 와 좋겠다. 잘 나가네. 잘 나가다니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점 외에는 또 뭐 인상적인 거 없었어요?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뭐 그 요즘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제가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한 뒤로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지금. 그랬더니 호두가 다 화났어. 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해야 되는데 아. 이런 느낌. 아니 내 집에 왜 딴 걸 갖다 놨냐. 그러더니 요즘에는 그 밑에서 자더라고요. 익숙해졌구나. 친해졌네. 호두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나요? 그 최근에 이제 뭐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더라고요. 아. 네. 크리스마스 파티 하면은 꾸며놓는 거 말고 뭐 해요? 막 먹을 거 줘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꿀방울 이런 거 주잖아요. 뭐 생고기 같은 거 던져 과자 같은 거 좀 주겠죠, 뭐 애들. 콜로세움 같은 생고기 던져 놓으면 막 걔들 물어뜯고 그러겠지. 요즘에 호두에 관심이 조금 좀 예전보다는 약해져가지고 네, 주로 유치원에 있습니다. 호두 TV 재개 계획은 없나요? 전혀 제 없어. 은퇴 이후로 너무 바쁘군요. 너무 바빠요. 연말인데 일이 많아요, 다들. 성우 형은 어때요? 저도 아직 그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 중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연말이 진짜 지금 진짜 연말이잖아요. 이제 20일이 아니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쌈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쌈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일단 코로나 때문에 올해가 다 바뀌었고 그리고 밖을 나가도 정말 밖에 사람이 전혀 없는 게 너무 보이고 난 이 그리고 시국이 진짜 연말까지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는 올해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만 연말이 이런 분위기 혹은 이런 정책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연말을 엄청나게 조용하게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는 이 정도 예상할 수 없었죠. 예상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취재하면서 이번 주에 취재하면서 그 자영업자분들을 좀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렵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일주일 정도 동안 거의 평균적인 그 업장의 방문자 숫자가 0명에 수렴한대요. 맞아요. 근데 막 제가 방문한 곳이 그 작은 그 이렇게 바였거든요. 근데 일단 연남동에 있고 심지어.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진짜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바들을 제가 최근에 몇 군데를 그 하이피스트랑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심지어 제가 하물며 11월에 취재했던 바들은 손님을 정상적으로 받았던 바들은 지금 그 바 공간을 독서 모임이나 그런 쪽 지금 그런 쪽으로 약간 말이 좀, 많네 지금. 돌리고 있다고요. 아이고. 근데 그것도 사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죠. 그것도 사람이 집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윤수가 친구들이랑 바를 차리겠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작년이었어요? 그럴 것 그거 했으면 같아요. 완전 매년 꿈꾸는 거니까. 지금도 하고 싶어요? 완전 하고 망했겠지. 싶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여러모로 약간 그런 안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안 하길 잘했네. 그런데 이제
그 뭐랄까 그냥 사람들이 어쩌다간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서 그냥 빨리 이 어떤 상황을 외국에 비해서는 물론 지금이 한국이 훨씬 좋다는 그렇지만, 것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 지금 뭐 무슨 뭐 한국 방역에 뭐 거품이 뭐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화나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모든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도 자기네들이 있던 곳이 엉망진창이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쩌다 이것들이 빨리 끝나서 저는 내년은 그래도 올해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희망 같은 게 있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런 게. 원더우먼 영화가 곧 개봉하는데 그 영화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코로나 시국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약간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보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극장 개봉하나요? 그거? 할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패스 안 하고.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보면 온갖 의견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본 기능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온라인 아고라가 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올라왔던 것 중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셧다운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그 어떤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말단에 이제 고객 접점에 서 있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되게 이 정상 영업을 못 하고 뭐 이런 그 사람들 못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이제 뭐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자영업자만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자영업자는 이렇게 정상 영업을 못해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금융기관은 이자 수익을 받고 그리고 그 건물주들은 이제 임대차 수익을 얻느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그 컴플레인을 거는 이제 그런 의견이 하나 있더라고요. 되게 흥미롭더라고 저도 그거. 그걸 보는데 진짜 일리가 있는 거야. 왜 노동을 통해 갖고 소득을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현 시국과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갖고 여전히 보존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는 그 이론을 보는데 이거 존나 일리 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시도를 해봐야 된다든지 논리적인 어떤 그 정확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 그러면 또 이제 여기저기서 또 빨강이라고 공산주의라고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못 받고 이러면은 뭔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근현대사 역사에서는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나라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기들이 있었는데, 예컨대 뭐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뭐 IMF만 하더라도 그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금모기 운동 뭐 이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다 별 탈 없이 슈르르르 넘어갔어요. 슈르르르. 그리고 한때 막 삼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승계와 관련해서 뭐 과징금 같은 거 매기고 막 그런 거 이제 논의될 때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뭐 어떤 개소리 본격에 하는 막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삼성도 안 망했고 우리나라도 우리도 안 망했고 그치. 나만 망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위기라고 이제 예측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막 뭐 북한에서 무슨 뭐 장사장포를 써가지고서는 씨발 뭐 우리나라 뭐 서울이 불바다가 되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런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딱 깔아놓고 이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것도 망하진 않고 죽지 않아요. 추노같이 생겨가지고 저런 얘기하니까 되게 안 어울리는데. 저는 약간 이거는 확실히 그 언론의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솔루션까지 전달하는 거는 바라지 않지만 그들의 일도 아닐 수 있고, 그렇지만 언론이라는 게 보통 뭔가 여러 곳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그 중심을 잡은 상태로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그 여러 가지의 정말 그 이해 당사자들이 섞여 있는 어떤 일들이 취지라든지 뭔가들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대중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만 봐도 저는 분열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네, 분열에 언론이. 언론은 쓰레기지. 네, 근데
네, 모든 언론인들 방금 성호 형께서 언론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언론이 있는데. 네, 최근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방금 얘기한 거 같은 경우도 승준 씨가 그러니까 지금 저 윤수 씨가 얘기한 거 같은 경우도 그게 그 이치상 되게 맞아 보이지만 사실 거기서 또 얘기했던 뭐 금리라든지 뭐 또 그런 우리가 논의해볼 게 생각했던 많겠죠. 뭔가 더 큰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생이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소비를 그쪽에서 안 하면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되 이제 여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혹은 그 정치가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면은 예를 들어 그래 여당이 잘 못한다고 욕할 수 있어요. 네,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근데 그럼 그 상황에서 그 반대쪽인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말 그들이 맨날 서민하면서 막 말하는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협치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너무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무슨 사방에서 애플이 이렇게 막 인식을 하죠. 진짜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야당이다. 볼 수 없대요. 제가 야당인지 몰랐네. 아무튼 그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고 네. 정치적 견해가 다르네. 애플의 정치적 견해는 다르다고 합니다. 보수였습니다. 민주인 줄 알았는데 공화였습니다. 네, 아무튼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거시경제를 논하기에 앞서가지고 요즘에 노동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노동자의 범위 안에는 이제 자영업자들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치, 노동하지,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많은 어떤 피해와 어떤 고난을 이제 감내하고 있는데 불로소득자들은 왜 그것에 대해 갖고 감내하지 않는가? 요거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무슨 유튜브로 어떤 캐피탈 회사 사장 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돈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노동으로 돈을 버는 그 스탯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말로는 뭐 돈이 뭐 꼭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굴려야 된다.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봤던 건데 네. 그게 맞다고 상정한다 그러면 조금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근데 사실 그게 원론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인간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의 가치보다 자산의 가치가 크다라고서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게 자본주의의 찾게 핵심이에요.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노동을 할 때 아무런 어떤 그 성취를 못 얻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노동자는 결국 겨우 연명하고 자본가들이 먹고 사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게 그 영국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어진 유구한 전통입니다. 역시 노동은 개쓰레기입니다. 모던 타임즈 같은 걸 봐도 역시. 정말 여러분들은 개 족됐습니다. 그냥 요거 쭉 사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역시 열심히 해야 된다. 자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돈이 돈을 버는 거는 로또다. 노력을 해야지 자기도. 그럼 노력이 부족하다 일단 이 말이야. 로또를 사야지 로또가 되지. 그치. 로또를 사기라도 합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로또 계좌이체 되면 안 되나요? 근데 진짜 왜 로또는 현금밖에 안 되지? 왜 그런 거지? 세금 내기 싫다 이 말이야. 그런 거야? 아니에요, 로또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카드 돼요? 동행복권 들어가가지고 충전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카드로 돼요? 카드 안 되죠. 그 카드가 안 돼. 근데 그 로또가 정말 신기한 것 같은 게 그 확률이 엄청 낮잖아요. 너 덕분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 주마다 몇 명씩 1등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매주 한 2-30억의 자산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막한 정말 사람 신기해. 많이 사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걸로밖에 희망을 얻을 수 없는 이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댓글 읽을까요? 오늘 아주 연말 분위기가 갑자기 나네요. 무겁고. 자, 유튜브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김기범님이고요. 4일 전에 그러니까 녹화일로부터 4일 전에 으아 조금 있으면 1000명이네요. 1000명 이벤트 뭐 해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서구 형이 아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서페라 굿즈를 작년에 여름 정도에 살짝 만들었었어요. 그쵸. 그때 티셔츠들이
아주 좋은 퀄리티로 진짜 만들었거든요. 저희 로고 티셔츠 저 아직도 잘 입고 있죠.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뻥이죠 솔직히. 집에서. 아 입어요? 오, 마음에 새기셨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수량은 세봐야 되는데 몇 장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어떻게 드려야 될지의 방법은 저희가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댓글 이벤트를 할지. 댓글로 하는데 뭐 어떤 주제로 댓글을 받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걸 받느라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그래도 그래야지 댓글이 좀 늘려나? 그쵸. 예. 그러니까 댓글을 하는데 뭘 주제로 댓글로 받으면은 적당할까? 그냥 저희가 보고 괜찮은 댓글에 하나씩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4명당 하나씩 골라요. 한 3장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7명당 하나씩 골라. 그러면은 3장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저도 달력 2개를 걸겠습니다. 오. 성우 형은 뭐 걸 거 없어요? 롤렉스. 3개, 2개, 1개. 무슨 밸런스 밀리언웨어 같아. To chase a lolly. 저는 그러면 Size up. 헤어 오일을 하나 걸겠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 좋았던 LP를 2장을 걸게요. 그러면 한 장. 그래. 그럼 나도 달력. 저 진짜 A급으로 한 장 뽑아갖고 그걸로. 제이지 같은 거? 제이지보다 더 센 거. 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헤어 오일을. 이거 좀 과하다. 이렇게까지 좋은 거 드릴 수 있어요? 추석 선물인가요, 혹시? 2020년 중에 이제 남은 기간 중에 이제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좋다. 몇 분 선정해가지고서는 3분, 1분, 2분. 잠깐만요. 이거 2021년이면은 2020년. 2021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뭘 올려? 업로드가. 아니야. 그 전에는 올라갈 거야. 그 전에 올라갈 거고 그 기간 중에 어쨌든 2020년 동안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해서 그래서 4명, 6명, 그리고 7명, 총 7분께 저희가 준비한 요런저런 그 잡템들을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읽은 거 이후로 다른 건 다. 자, 그리고 동반자님, 이제 알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게스트가 나오자 목소리 음질이 너무 귀가 아플 정도로 좋지가 않아서 양질의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드네요. 살짝만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들으신 이 에피소드가 그때 녹음이 잘못돼가지고서는 그때 음질이 좀 안 좋았었어요. 제가 답글 남겼어요. 그래갖고 양질의 이야기라는 전제를 깔아주신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며 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좋은 음질을 갖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별 노력은 안 합니다. 오늘은 괜찮을 겁니다. 오키벌레님, 모 브랜드의 경우 상위 하위 액세서리 비중에 맞춰 오더를 해야 하며 코어 아이템이 나오는 브랜드들은 시즌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오더를 해야 코어 상품을 오더 권한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 측에서 어느 정도 전체 구색을 갖추길 원하기는 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때 바잉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원래 소비자 얘기는 아니죠. 네네. 지금 근데 이제 이것도 바뀌어요. 지금 이제 그때 나오셨던 게스트 분께서는 이런 오더를 주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아니 옛날에 웍스아웃에서 카라트 그거 바잉하려면 한국에서 그 오베이도 좀 가져가고 그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지 좀. 근데 요즘에는 뭐 그래도 어떤 브랜드는 그 풀라인업으로 하는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뭐 구두만 수입해가지고 판다든지 이런 그런 것도 경우 있죠. 많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호가 있어요. 이제 비즈니스 뭐 이런 뭘 오더를 넣으려고 여러 이제 그 업자들이 같이 이렇게 뭐 카르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더를. 그래서 누구는 뭐 예컨대 구두만 가져가고 누구는 운동화만 가져가고 괜찮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게 갖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었죠. 그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브랜드들이 컬렉션으로 이렇게 안 하고 뭐 맞아요. 드rop식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그런 개념 자체를 버렸어요. 그쵸.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많이 달라졌다 합니다. 그리고 823님께서 낭낭 18세 애새끼 인사드립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 진짜 우리 오픈톡방에도 거의 뭐 10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이 단톡방이 팟캐스트 오픈 단톡방인지 모르고 오셨다가 이분 다른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그랬으면 만약에 댓글을 남겼을 테니까. 근데 이때 무슨 얘기했냐면 저희 똑같은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단톡방에 이제 고딩도 있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보고 요 18세인 분이 지금 여기 것 같아요. 18세인 분들이 막 댓글을 달고 계시군요.
자, 그 다음도 같은 내용이에요. 애새끼 여기 있습니다, 형님들. 하하. 팟캐스트부터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업로드 되면은 쏠랑 달려와서 듣는 맛이 있네요. 좋아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될 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야 하는 것을 좋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딜레마입니다. 항상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이 라고 사람은 말씀하셨는데. 몇 살인데 이런 얘기를 말하는 말투가 애새끼가 아닌데. 40살인데? 일단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뭔가 되게 좀 늑수구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일단 그 애새끼가 아닌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저 말씀하신 딜레마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고 살 거고 거기서 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을 보시려면 취미로 시작해 직업까지 이어진 패션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 그리고 3 그리고 공간옷 라프 에디 그리고 그 다음 누구죠?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아마 타카히로 미야시타 아니었나요? 이때 얘기했었던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디자이너.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이 다음에 넥스트가 누구인지라고 이 댓글을 해석을 했었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그 순환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디자이너는 그 넘버 나인이란 브랜드를 했고 지금은 솔로이스트. 솔로이스트라는 브랜드를 하는 타카히로 미야시타라는 브랜드. 그 미래는 누구였어요? 미래? 아니야 오케이.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했던 얘기를 치면은 그 베르나르드 비렐름이라는 독일 디자이너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저도 뭐 딱히 제가 녹음한 거 잘 안 들어가지고 네, 자, 뭐 보시면 베르나르도 비렐름 아니면은 타카히로 미야시타일 거예요. 아마. 전 저 안 나오는 걸 안 보니까. 라스트네임정님 성우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잘하면 된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걸 잘 알면 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 이제 저희가 이게 승준 씨랑 저랑 진행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이제 그 두 분 게스트 모셔가지고 근데 그때 뭐 옛날에는 뭐 패션 이런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여러 가지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디깅을 엄청나게 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 저보다 그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 뭐 새로운 디자이너들이나 새로운 소식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더 어린 친구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청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잘 아는 거를 깊이 알자. 그게 그런 중요하지. 이제 뭐 지금 나오는 누가 핫해서 뭔가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힙충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 나는 좀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계속 새로운 걸 업데이트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엄청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 말이야?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저도 이 서울 패션 라디오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쵸. 그런 업데이트를 계속 나름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파고들어가지고 새로운 걸 알지 않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새로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저희가 뭐 10년 동안 뭘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든 것들은 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드 리더여야 된다고 스스로 막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30대 초반 뭐 이 정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그때는 막 벅찼었는데 뭐 입었어요? 뭘 입었다는 게 아니라 많이 알고 싶었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벅찼었는데 어느 순간 나 그냥 트렌드 리더는 포기하고 트렌드 서커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걸 그냥 썩마비 거르지 않고 최대한 빨아들이자 이렇게 하고 살았더니 그 뒤로는 되게 모든 게 다 즐겁더라고요. 성호 형이 빠는 거 잘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들. 저번에 영상 하나 보여주신데 잘 빠지더라고. 아이씨 날짜만이다. 뭔 현상이? 아니 이상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렇게 웃기니. 이태건님, 자 공가사의 경계선 긋기 정말 공감이 됩니다. 이게 그 순환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자, 소닉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댓글을 남깁니다. 저도 나름대로 꿈꿔왔던 것에 가까운 형태로 패션업에 종사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과 취미로서의 패션 간의 괴리를 많이 느끼면서 최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패션에 대한 관심도 식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들으면서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생각도 많이 나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하수상한 시국에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그 순환시장이 나와서 이제 그 같이 게스트 두 분 나와서 얘기했던 방송이 저희 최근 방송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에포틀레스라는 그 스토어도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셀렉션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좋아요, 실제로. 네. 오키벌레님, 아디다스 관련해가지고서는 말씀 주셨는데, 이지로 수익이 꽤나 많이 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수익 많이 났지. 많이 났지. 근데 대물량은 아니었다, 이런 거. 대물량이 아니다는 거지. 우류는 거의 아디다스 수뇌부들과 이야기가 안 맞아서 중단된 상태이며, 옷 진짜 그러고 보니 끊겼죠. 사실 이지를 셀렉트숍에서 발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량 이상의 일반 라인들을 오더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디다스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꽤나 나쁘지 않았으며 끼어 팔기를 했구나. 끼어 팔기가 됐다. 현재까지도 이지는 꾸준히 솔드아웃이 되고 있는 상태라 리셀가는 떨어졌지만 판매는 꾸준히 잘 이루어져서 이미지는 놓쳤지만 판매 실적은 예전보다 좋아진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이지?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뭐 관계자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갑자기 댓글 자주 다는 분이세요? 좋아요. 자, 리복의 경우는 최근 아민 레온도르, JJJ 바운드, 강력, 브레인데드, 빔스 등과 콜라보를 하면서 꽤나 이미지적으로는 자기 밥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디다스, 리복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뚜렷한 스테디셀러 아이템들이 없다는 것이 아이템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대량 생산하면서 이미지 실추 또한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이키도 비슷하지만 나이키는 뚜렷한 스테디 모델이 꽤나 많아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현재 가장 잘하는 그리고 잘 되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뉴발란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 뉴발란스를 좀 다시 사람들이 좀 각광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고퀄이네, 고퀄. 그리고 그 이지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전체 매출량이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이지는 나오면 다 팔리잖아요. 그럼요. 그게 정말 대단한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근데 재고는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한 상태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부분이 조금 크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물론 카니에 웨스트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사는 거긴 하지만 카니에가 조금 더 성실하고 패션 쪽으로 조금 더 팀을 꾸려서 진행을 했었다면 더 잘 됐겠죠. 이지는 사실 그 풀 라인을 정말 갖췄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지 시즌 개념으로 시작을 했을 때도 지금은 중단을 했잖아요. 거의 반 중단 상태나 다름없는데 저는 그 옷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 자기 본업이 있는데 그쵸. 이 정도면 성실한 거지 뭐. 그건 그렇죠. 그리고 좀 궁금한 건 이지가 신발만 나오잖아요. 뭐 계속 하긴 하나 봐요. 왜냐면 그 CSM이라고 그 센트럴 세인트 마틴 다니는 애들은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CSM을 계속 달아놓잖아요. 마치 약간 내가 어디 회사 다닌다고 쓰는 것처럼. 근데 걔네들 중에 이렇게 팔로우 하고 있으면 존나 구리다 진짜. 아니 왜요? 뭐 그 지맘이지. 근데 그 샤크 스레바 있잖아요. 샤크 스레바 그 징그럽게 생겼다고 하고 저 좋아했던 그거 구멍 뚫린 거. 좋은데. 그게 발매되기 전에 신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다 이지 직원들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걔네 그런 애들이 계속 있는데 그걸 계속 걔네들이 신발만 개발하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뭔가 계속 하고 있을 텐데 공개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 샤크 신발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나? 제가 얘기를 살짝 들어봤을 때는 네. 그 이제 말하자면은 카니에 웨스트가 디자인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카니에 웨스트는 여기서 거의 크리에이티브 다이렉션을 하는 건데 실제로 카니에 웨스트가 못하는 실무적인 것들, 그리고 그에게 소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그 이지의 컬렉션을 만들어내는 팀들이 전 세계에서 완전히 탑티어의 사람들이 일을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을 돕는 디자이너고 어시스턴트를 그런 학생들이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정말 세계적인 뭐 포토그래퍼,
스타일 디렉터, 스타일리스트, 패션 에디터 같은 사람들이 이지랑 다 일을 하고 그들이 NDA 기밀 계약서를 다 쓰고 보통은 노출을 안 시키거든요. 거기서 일을 했다고. 탑티어라면 우리도 그냥 이름들은 무조건 아는 정도의 클래스들이 이미 다 일하고 있다는 당연하죠. 거구나. 이거는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실제로 들은 거예요. 네네.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랑. 네, 근데 그렇지만 그분들 NDA 써놓고 그거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들은 거를. 왜냐면 카니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냥 돈 안 주고 올리다가 스랩 하나 준 거지 그냥 나가는 길에 그냥 그럼 애들한테. 주겠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그 예를 들어서 이지 같은 경우가 그 카니는 그대로 디폴트로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컬렉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온 구조였어요. 약간 크루처럼 일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크루가 있고 예를 들어 디자인 디렉터를 계속 교체하는 구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디자인 진짜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그게 계속 교체가 된 구조였는데 지금은 시즌이 잠정적으로 그 시즌 때마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네. 원래 그랬었어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5, 6는 안 나왔나?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발만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저는 근데 의류가 다시 좀 해서 초반에 의류 몇 가지 보여줬을 때는 되게 대박 났었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를 같이 붙여줘가지고 신발들도 멋있어 그쵸, 보였고 그쵸, 이랬던 것 그쵸. 같았는데 맞아요. 아니 그때 그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의류 공개했었던 그 쇼 중에서 되게 제가 카니에 웨스트를 존나 싫어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땡볕? 땡볕에서 맞아, 사람들 막 맞아. 세워놓고 그러는 거 보면서 이 새끼는 그냥 예술충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딴 사람들 생각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은 많이 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그 회사, 그러니까 이지라는 회사는 돈을 조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이오밍 있죠, 걔네 동네. 거기다 사무실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와이오밍으로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와이오밍으로 가면 아무런 그 대도시에서 패션 전공하고 막 힙한 걸 오지게 즐기면서 살던 사람들이 사막에서 일하는 게 존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지의 디자인은 여기서 했어요. 칼라바사스라고. 이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단어가. 이 단어가 여기가 카니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금도 사나? 지금 여기 당연히 집이 있죠. 네, 근데 아는 것을 깊이 알고자 한다 그러더니 어디서 살고 뭐 이러는 것까지. 아니 근데 도대체 왜 하는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옷에서 써놓고 이런데 간다. 칼라바사스, 그러니까 한국 옷에 서울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런 게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망원동 같이 써 있는 거지. 제발 열정페이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카니에가 열정페이를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왜냐면 있으면은 무조건 터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 자기 이미지에 안 좋기 때문에 돈은 많이 주는 대신에 와이오밍에 끌려가서 싫다는 실려간대. 근데 저는 그 벌판 같은데 만약에 사무실이 있으면 그런 데서 일하고 싶네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들이 일단 못 올 거 아니야. 지금 너무 클라이언트 스트레스 받고 있어. 저희 신안 같은 데 가가지고 일하시면 될 것 같네. 남극 같은 데도 좀 가보고 싶어요. 한국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지금. 아니 클라이언트들이 진짜 에이전시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무슨 병원 다니고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병원을 다녀. 저는 클라이언트를 좋아합니다. 클라이언트. 난 내가 클라이언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어. 저는 병원은 안 다닙니다. 아 여시나 처먹으라. 자, 다음 거 갈게요. 자, 이태건님,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프롬도쿄 282님, 뉴스 재밌네요. 도큐멘트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언급되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구님 말씀대로 깔끔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색깔은 진짜 확실하게 네이비로 통일해가지고. 확실히 네임이죠. 확실히 네임이지. 확네. 그리고 무신사 매출액 뉴스를 보면서 과금러 랭킹인가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과금러 랭킹. 그때 이제 과금러 랭킹을 거기는 공개를 했었죠. 자, 그래서 논외로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 게임처럼 돈 쓰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보다는 옷이라도 주는 게 낫네. 그래도 무신사가 낫네. 무신사 괜찮아. 무신사도 그렇고 뭐 보통 다 그래요. 요즘에 뭐 LF몰 이런 것도 좀 많이 사니까 막 뭐 주고 막 엄청 주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면 부피가 커서 집이 좁아지는데 게임에 과금을 하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편하냐.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옷을 사면 옷을 주는데 게임에서는 검도 살 수 있고 킹정합니다. 집도 사고. 아니 그리고 또 정보의 돈을 가치 또 벌 수도 인정합니다. 있잖아요. 더. 그치.
리셀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그쵸, 하나도 그쵸. 미소녀고 뭐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씹덕. 자, 이 그렇지만 생각도 항상 들었네요. 현시충. 논외로 브룩스 브라더스가 마이클 바스티앙을 CD로 임명한다는 뉴스도 들어서 브룩스 브라더스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오늘 코로나 1000명이 넘었는데 다들 조심하세요. 마이클 바스티안 어디서 들었지? 디자이너죠.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고 그 톰 브라운 뭐 그런 뉴 제너레이션의 미국 남성복 디자이너들이 핫할 때 마이클 바스티앙도 그 일원 중에 한 명이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뭐 분도샵이니 여기저기서 맞아요. 판매했었고 우리가 그 톰 브라운 저 브룩스 브라더스가 어떻게 되면 조금 잘 될까 뭐 이런 얘기한 것 중에 저런 CD 젊은 CD의 영예 뭐 이기도 했었죠. 마이클 바스티앙 근데 현 시점에서 그러게. 되게 사면 초과에 처한 그런 브룩스 브라더스를 과연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거는 CD 역량만으로 되는 건가? 65년생인데? 그러니까 55세인데? 55세인데? 않네. 근데 멋있게 생겼다. 근데 마이클 바스티앙은 미국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전방위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D를 꽂는 것도 좋은데 이제 브룩스 브라더스의 현재 이런 난관이 CD만으로 해결되는 거는 아닐 것 같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이클 바스티앙만의 잘못은 아니다. 여기에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럼요. 거죠. 근데 저거 이제 저런 어려울 때 뭔가를 탁 잡고 들어가서 좀 좋아지면 엄청 표가 나잖아요. 대표적인 게 톰 포드죠 이제. 그게 이제 구찌를 완전히 네. 부활시킨. 뭐 미켈레도 알렉산드로 있고요. 미켈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또 시도해 보는 것도 그들한테는 또 굉장한 그러고 보니 챌린지일 수 있죠. 구찌는 주기적으로 어려워지네요. 주기적으로 어려워졌다. 주기적으로 히어로가 등장해서 되살리고 그러네. 역시 그 회사는 경영진이 문제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패션은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래밍 같은 산술적인 것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사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어떤 미학의 관점 같은 거를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정말 미안합니다.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 네. 어렵죠. 생기가 조금 톰 포드 닮았는데? 엄청 패션 잘하게 생겼네. 이목구비가 좀 톰 포드 닮았네. 패션 맛집으로 생겼다. 딱. 근데 저는 뭐 마이클 바스티앙이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어떤 옷을 룩을 바꿀 거라는 것들은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사실 윤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브랜드의 문제는 그 옷의 스타일의 문제는 꼭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러한 옷들을 옛날만큼 입지 않는 어떤 세태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그게 바꿀 수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죠. 지금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재밌거든요. 저 사진 마미아 보내줘요. 저거. 근데 저게 지금 요즘에 보면은 뭐 IM샵 이런 데서 J프레스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로 보면은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이 브룩스 브라더스 사실 그 이상의 아카이브는 있는 브랜드잖아요. 200년이 넘은 회사니까. 아카이브 하면은 여기죠. 그래서 다시 뭐 그 부분을 다시 좀 힙하게 다시 살려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맞아요. 봅니다. 아니 사실 저는 엄청 근데 어리게는 못 가겠지만 드레이크스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드렉스에서 파는 그런 스타일의 옷들이 있잖아요. 사실 브룩스 브라더스 가면 다 있어요. 다 있겠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안 보여준 거야. 그걸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거 그렇지. 고민 안 한 거지. 그렇죠. 이제 그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 약간의 좀 이제 어드밴티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마이클 바스티앙을 좋아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이 사람이 이런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스포츠웨어의 그 어떤 적임자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는 맞고, 근데 대신 문제는 팀을 정말 잘 꾸려야 될 거다. 왜냐면 이커머스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수많은 것들을 얘네도 오프라인 베이스 회사잖아요. 사실은 매장을 아무리 닫았다고 해도 그러면은 구조조정을 거의 뭐 폭풍처럼 하는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새로운 어떤 CEO 역할을 맡을 사람의 일일 텐데 그것들이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근데 LF나 삼성물산 같은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결정권자들은 안 돼.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CD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저기서는 CD는 이제 그래도 감각적으로 그래도 좀 더 현 시대의 이제 어떤 세일즈 환경에 대해 갖고 잘 이해하고 있을 터인데 경영진들은 그거에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죠. 맞습니다. CD가 다 능사는 아니죠. 그렇죠. 실패한 사람들도 생기니까요. 많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인기 채널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걸 느꼈나요? 우리 네. 아름다운 여성분들께서 스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뭐지? 뭐, 이거 왜 그러는 달았지? 핫걸 비디오 팬이죠. XX. 오케이. 핫걸 비디오 XXX님 성함이 참 좋으시네요. 자, I'm alone. 나 혼자 있다. 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같은 사람이 여러 계정 돌리는 건데 잘못 우리 걸 잘못 집었네. 아,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추론이죠. 자, 그래서 네리, 뭐 플로피에르 같은 분들이 이렇게 러브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런 게 그래도 처음 뉴스에, 들어왔으니까. 예, 패션 뉴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아 뉴스를 보시네. 그리고 아무리 핫걸이라고 해도 그 인간의 내면적 고독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은 돌아가면 아말로. 알아야지. 예. 핫거리 언론하긴 진짜 어려운데. 예. 핫언론. 이분 프로필 사진 이런 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쓰고 있네요. 그 언론들은 다 진짜 언론 언론 싫어하잖아. 쓰레기죠. 저 언론 싫어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유한하다 언론. 자, 오키벌레님. 아우 좋으신 분이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시장도 타격이 무척이나 큰데 그 와중에도 특히 유럽 대형 패션 온라인 플랫폼들은 작년 대비 수익이 증다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샵들은 볼프 사이버 먼데이 세일을 하지 않고 넘긴 샵들이 꽤나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 세일즈는 좋아졌어요. 자, 올해 좀 이제 반사이익을 좀 많이 봤어요.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으로 사던 사람들은 오히려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체감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온라인에서 안 사던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서 사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괜찮대요. 온라인 원래부터 잘 하던 데들은 올해 오히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먼라이프도 그러잖아요. 그 하이츠 스토어도 온라인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원래 김치를 다 재래시장 같은 데서 재료들을 싹 사가지고 만드는 김치를 담그는 스타일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주기적으로 김치를 10kg씩 사고 있거든요. 제가 네, 쿠팡에서 사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디 거 사실은 쓰나요? 어떤 게요? 김치 어떤 거 써요? 아,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링크 오면은 제가 그냥 결제만 하거든요. 쩐다. 오. 클라이언트 고민도 하면서 김치까지 사는 남자. 부모님의 김치. 와. 서윗. 부모님 무슨 온라인 결제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왜냐면은 소식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맨날 그 김장을 하고 나서 막 알아 눕는단 말이죠. 아하.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그 김치가 맛이라도 있으면 아차차인데. 이렇게 맛없는 김치를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아이고 문제가 있다. 위험한 발언들이. 설득을 했죠. 네. 개인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있지. 둘 다 뭐 인정하시고 킹정 어제 우리 좀만 갖다 줘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그래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맛이 있나 없나 한번. 아니 그 김치 이미 다 저기 아 그래요? 세상에서 사라졌어. 아쉽네. 아 오케이. 후호님 응원하시는 분이 원슈타인 씨인가 보네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순환 실장님이 떨어졌다고. 예. 저 원슈. 아 그래. 오케이.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방송 전이어가지고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결승 끝났거든요. 릴보이가 우승했습니다. 아 진짜. 그 방송 했어요? 생방으로 했어요. 아 지금 그렇구나. 릴보이 우승. 아 머시가 떨어졌구나. 머시. 머시 의외로 못 떨어졌어요. 근데 머시는 얻을 건 다 얻었죠 사실. 하긴 뭐 머신 다 잘 됐지. 자, 라스네임 정님, 수산님은 언제 봐도 멋지네요라고 말씀 주셨고 이태권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I watch on the bus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련님 제이든 스미스 닮았어요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그리고 뭐 아니 권순아님이 이번에야말로 비로소 게스트처럼 보이더라고요. 좀 여유가 생기셨어요. 이제 제가 안 두 번째 그래도 그 과거 나와보시니까. 피드백을 그 초대하기 전에 좀 참고를 했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그 어떻게 불러놓고 17분 동안 물어보질 않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대단했었죠. 이게 멋있어요. 이게 방송 역사에 길이 남을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획기적인 방송이었어요. 새로운 소통 리더. 자 팟빵 댓글 살펴볼게요. 새로운 소통 리더 홍서구. 자 모델리스트님 지난번에 읽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썼나요? 불켜 있는 거 네. 보니까. 자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이 한 주에 이제 이 모든 댓글을 못 읽는 시점이 오겠지만 그때까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한번 안 올 거야, 안 읽어보도록 올 할게요. 빨리 오고 싶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